네, 자, 앞선 시간이어서 가로 4번에 이제 압력이라고 하는 용어 정의입니다. 그래서 물리학 용어를 보시는 시간이고, 일단 4번에 보시면 압력이 나오죠. 일단 먼저 또 전체 판서 보고 교재 부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로 4번의 압력. 일단 사용되는 기호는 프레저. 이것도 이제 P입니다. P. 앞서 그 동력의 기호가 P였던 것처럼 압력도 같은 P를 쓰고 있는데요. 프레셔라고 하고요. 압력이 뭐죠? 라고 물어보게 되면 요거는 힘 나누기 면적을 우리가 압력이라고 합니다. 다만 우리가 좀 참고할 부분은 뭐냐면 지금 보시는 그 P는 F 나누기 A에서 요 F라고 하는 개념은 수직력을 말하는 거예요. 수직력. 요때는 압력이고, 앞선 시간에 우리 뉴턴 점선 법칙 할 때 마찰력 타우 역시 F 나누기 A의 개념이거든요. 요때는 요 F가 전단력입니다. 면의 수평으로 작용하는 힘. 요때는 이제 타우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지금 저희가 마찰력 볼 건 아니고, 지금은 이제 요 수직력에 대한, 압력에 대한 개념으로 지금 공부를 할 겁니다. 일단 압력은 힘 나누기 면적이다. 근데 이제 마찰력도 마찬가지로 같은 차원을 가질 거라서 일단 압력을 나타내는 또 단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 단위가 뭐죠? 그리고 중력 단위가 뭐죠?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압력을 나타내는 절대 단위 하게 되면 중력 단위부터 하도록 하죠. 중력 단위는 압력을 나타내는 중력 단위는 그냥 그대로 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력 단위로서의 압력은 힘 나누기 면적이니까 힘이 뭐였었고 킬로그램 포스고 면적이 메타 제곱이니까 결국 킬로그램 포스 퍼 메타 제곱한 값을 중력 단위로서의 압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요것만 딱 보면 이제 얘는 압력이다 이런 걸 한번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근데 절대 단위로서의 압력은 무조건 만들어낸 단위입니다. 국제 표준 단위로서. 그래서 뭘 쓰고 있다 우리가 파스칼이라고 하는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의 절대 단위가 뭐죠? 라고 물어보면 파스칼 이렇게 답을 하셔야 되는 이런 개념이죠. 그럼 이때 이제 파스칼이 뭐죠? 라고 또 제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1 파스칼이 뭐죠? 파스칼이 뭐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때 힘 나누기 면적이었고 절대 단위로 힘 나누기 면적이 절대 단위 압력인 거잖아요. 그럼 절대 단위로 힘이 뭐다? 뉴턴. 따라서 이건 뉴턴 퍼 메타 제곱. 그래서 1 뉴턴 퍼 메타 제곱을 뭐라고 한다고? 1 파스칼이라고 한다고요. 뉴턴 퍼 메타 제곱이다. 그래서 이제 파스칼이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파스칼 뒤 파스칼을 빼가지고 그 자리에 뭘 넣을 수 있어야 된다? 뉴턴 퍼 메타 제곱으로 바꿔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값이다라는 거죠. 그럼 다시 뉴턴이 뭐니까? 뉴턴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니까 자 킬로그램 여기다가 미터 퍼 세크 제곱을 넣었어요. 근데 밑에 미터 제곱이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미터가 위에 아래 약분은 되겠죠. 그럼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 제곱이 나오게 되잖아요. 요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니까 미터 한 개 약분되니까 결국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 제곱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차원식으로 뭐가 나오게 되고 m L-1승 T-2승이라고 하는 차원식도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참고 설명 드릴 부분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수업은 되죠. 제가 수업할 때 줄이 뭐죠? 물어봐요. 그럼 줄이 뭐죠? 했을 때 지난 시간 제가 줄은 뉴턴메타. 그럼 답은 뉴턴메타 하실 거예요. 그럼 뉴턴메타 했을 때 뉴턴이 뭐죠? 하면 또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그럼 두 개 곱하니까 뭐가 돼요? 하면 킬로그램 메타 제곱 퍼 세크 제곱. 그럼 킬로그램 메타 제곱 퍼 세크 제곱이니까 차원식으로 뭐죠? 하면 ml 제곱 t-2승까지는 이제 하다 보면 돼요. 근데 문제는 시험장에서 킬로그램 메타 제곱 퍼 세크 제곱이 탁 나온 거예요. 그냥 바로. 반대로. 킬로그램 메타 제곱 퍼 세크 제곱이 탁 나온 거예요. 그럼 얘가 뭐죠? 라고 물어보면 이제 조금 멈칫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하는 순서대로 공부하는 역으로 가게 되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것도 이제 만약 시험 문제에서 5 킬로그램 퍼 메타세크 제곱이 나온 거예요. 시험 보기에 혹은 뭐 조건에. 그럼 5 킬로그램 퍼 메타세크 제곱이 나오면은 요게 뭐지라는 걸 빨리 캐치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요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 제곱을 역으로 이렇게 뭐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또 바꾸는 과정 또한 필요하다고요. 제가 수업 중에 이제 파스칼이 뭐죠? 라고 물어보면 뉴턴 퍼 메타 제곱 외우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걸 외운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식이 뉴턴 퍼 메타 제곱에서 뉴턴이 뭐죠 했을 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니까 딱 넣어보니까 킬로그램 퍼 메타 세크 제곱이 나오는 거까지는 돼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 갑자기 10kg 퍼 미터 세크 제곱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럼 얘가 바로 뭐다? 10 파스칼이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지금 다시 참고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요걸 봤을 때 이렇게 바꾸는 방법은 뭐냐면 무조건 킬로그램과 메타가 들어갔잖아요. 킬로그램 메타. 요게 들어갔으면 무조건 시작은 뭐였을 거란 얘기예요.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 제곱이었을 거란 걸 생각 항상 하시면 돼요. 모든 물리학의 시작은 어디 시작했다? 힘에서 시작을 하니까. 그러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뉴턴이잖아요. 그러면 얘하고 얘를 두 개를 뭘 해보자고요?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비교. 요거를 비교해보자고요. 비교해보니까 얘는 뭐가 된 거예요? 얘는 킬로그램 퍼 메타 세크 제곱은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 제곱에다가 나누기 메타 제곱을 해야 얘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뉴턴 퍼 메타 제곱이라고요. 얘가 뉴턴 퍼 메타 제곱이니까 파스칼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역으로 가는 과정도 필요하다. 이 말씀을 지금 시간에 좀 드리는 거고. 그럼 다시 이제 좀 전에 우리가 봤지만 킬로그램 메타 제곱 퍼 세크 제곱이 시험에 나왔다. 그럼 무조건 뭐부터 보자고요?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 제곱하고 비교를 하자고요. 요거 비교를 해보면 얘는 요 값에다가 메타 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뉴턴 메타인 거라고요. 뉴턴 메타니까 이게 줄이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또 킬로그램 퍼 미터 제곱 세크 제곱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게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얘는 또 뭐하고 비교하자고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비교하자고요. 그러면 얘를 뭘 해야 얘가 나온다? 나누기 메타 3승을 해야 얘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결국 뭐가 되냐면 뉴턴 퍼 메타 3승. 여기 비중량 값이 됩니다. 되겠죠? 항상 모든 킬로그램이 뭔가 들어가 있는 개념은 무조건 뭘 생각해야 된다?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과의 관계를 항상 비교를 해보셔야 되고, 그럼 항상 뉴턴에서 모든 물리학은 뭐가 될 거다? 시작을 할 거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보시면 역수하는 것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지금 시간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진행을 하다 보면 그래요.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보면 힘 공부를 했어요. 그럼 힘이 뭐죠? 뉴턴. 그럼 뉴턴이 뭐죠? 했을 때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 제곱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1 뭐죠? 하면은 뭐 줄. 줄이 뭐죠? 뉴턴 메타. 뉴턴 메타니까 또 뭐가 나온다? 뭐 킬로그램 메타 제곱 퍼 세크 제곱까지 나오게 되죠. 그럼 다시 또 이제 뭐 이런 거죠. 또 킬로그램 메타 제곱 퍼 세크의 3승 이렇게 한 거예요. 요게 만약 조건 주어졌다. 시험 문제에서. 그럼 요거는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 제곱에서 뭐 한 거예요? 곱하기 메타 나누기 세크 한 거잖아요. 그럼 힘 곱하기 거리 나누기 시간 한 거예요. 뭐다? 동력. 와트 값. 앞에 와트 공부했잖아요. 와트가 뭐였다? 와트가 줄 퍼 세크였고, 줄 퍼 세크는 뉴턴 메타 퍼 세크니까 뉴턴의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 제곱 들어가면은 결국 킬로그램 메타 제곱 퍼 세크 3승이 될 거잖아요. 그런 과정을 앞에서 했는데 문제는 역으로 봤을 때 역으로 가는 과정도 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일단 지금 시간에 좀 드리는 거고요. 이건 뭐 참고로 말씀드린 부분이고,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복습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압력의 절대 단위는 뭘 쓴다고요? 파스칼을 쓴다고요. 그럼 파스칼이 뭐죠 했을 때는 뉴턴 퍼 메타 제곱입니다. 힘 나누기 면적이니까. 그럼 힘에 들어가는 게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 제곱이니까 넣어보면 킬로그램 퍼 메타 세크 제곱이 나오더라 이거죠. 그럼 차원식 이렇게 될 것이고, 요거는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 제곱과 비교를 했을 때 나누기 메타 제곱해야 나오는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뉴턴 퍼 메타 제곱이었을 거란 얘기죠. 걔는 결국 뭐가 된다? 파스칼이다. 압력이다. 이런 개념까지 한번 체크하시면 되고, 중력 단위로서는 그냥 바로 뭐 쓰고요. 킬로그램 포스 퍼 메타 제곱을 쓴다. 이 개념까지만 체크 한번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압력이 이제 이거 뭔지는 봤어요. 그럼 이 압력이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대기압에 대한 개념을 제일 중요하게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대기압. 그래서 대기압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지금 저희 공기 압력이에요. 대기 중의 압력. 이걸 대기압이라고 하고, 이 대기압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표준 대기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소 대기압이라고 하는 게 있고, 공학 대기압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대기압의 종류는. 근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물리학에서는 전부 다 요것만 쓸 거예요. 요거는 쓸 일이 없어요. 사실상 두 개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표준 대기압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표준 대기압이라고 하는 건 뭐다? 지구 해수면에서의 대기 평균 압력값을 표준 대기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당연히 대기압이 높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는 거죠, 실제 지면상에 보면. 그래서 에베레스트 고산지대에 올라가게 되면 대기압이 좀 낮고요. 또 이제 지하구로 해저로 들어가게 되면 대기압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다 다른데 그 다 다른 압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국소 대기압이라고 하거든요, 원래. 국소 대기압. 그래서 일국소라는 게 한 지점을 말하는 거라서 각 지점마다의 대기압을 국소 대기압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국소 대기압을 외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해발 높이 몇 미터 때는 대기압 얼마 되는 거 외울 게 아니니까. 당연히 이건 공부할 게 아니란 얘기고요. 외울 게 아니란 얘기고. 그리고 공학기압의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자, 표준 대기압이 우리가 1atm이라는 표기를 쓰거든요. 1atm 표기법이. 그래서 이제 대기압 표기를 이렇게 하는데, 요 1기압이 얼마랑 같다고 보냐면 1.0332 kg force per 제곱센치, 센치 제곱. 요 값을 우리가 1기압의 크기라고 이제 지구공학에서 정해놨어요. 지금 현재 물리학에서. 1기압은 요 압이다 라고 정해놨는데, 요게 과거에 썼거든요. 과거에는 국제 표준 단위를 만들기 전에 기본적으로 킬로그램 포스라는 중력 단위를 많이 썼었어요, 우리가. 근데 그 당시 때 압력계들이 그래서 전부 다 킬로그램 포스 들어가는 압력계라든 계측기들이 많았다고요. 근데 지금은 계측기를 다 바꾸는 중이고. 그런데 이때 요 수치를 보니까 좀 그렇잖아요. 1.033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예전에 공학기압은 1ATA라고 표현했거든요. 1에타라고 표현했는데, 요 1ATA라고 하는 게 공학 1기압을 말하는데, 요 값은 얼마로 가냐면 1kg 포스 퍼 센치 제곱으로 통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kg 포스 퍼 제곱 센치 단위를 쓸 때 그냥 0.033이 왜 해주고 띄고 그냥 1kg 요걸 대기압으로 보자라고 한 게 공학기압입니다. 그럼 여기에 맞춰서 뭐가 나오냐면 대략 0.974 atm의 개념이 나온 거예요. 정확한 수치 값에 좀 줄었으니까. 그리고 요 값이 이제 실제로 이제 계산해 보면 이제 760이 아니라 뭐 750 몇 mmHg 뭐 이렇게 따라가고, 그리고 이제 101.325 kPa이 아니라 이제 뭐 90 몇 점 몇 kPa 뭐 이렇게 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얘에 뭐 했다고, 얘 이 수치에 다 따라가게끔 변화시켜 놨다고 그냥. 그렇게 한 걸 우리가 무슨 기압? 공학기압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요거를 1로 봤다고 그냥. 거기에 맞춰 다른 단위는 따라온 거고. 근데 이건 지금 우리가 쓰지를 않더란 얘기입니다. 공학기압도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결국 우리가 공부할 건 지금 뭐만 외우고 있자? 표준 대기압만 외우고 계시면 됩니다. 이 표준 대기압을 가지고서 뭘 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단위 변환을 하고 있습니다. 단위 환산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럼 같은 값들을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1atm은 하는 걸 이제 외우는 건데, 자, 1atm 같은 값으로 1.0332kg 포스 per 제곱센치는 1332kg 포스 per 메타 제곱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같은 값을 외우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외우는데 요게 이제 101.325kPa로 암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값은 또 같은 값으로 0.101325 메가파스칼, 또 같은 값으로 101,325 그냥 파스칼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같은 값으로 10.332 H2O라고도 하고요. 또 같은 값으로 760 mmHg라고도 해요. 밑에 쓸까요? 또 같은 값으로 700mAh 나오게 되고 1.325kPa 나오게 되고요. 14.7 PSI라고 하는 값도 같은 압력값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또 같은 값으로 1.013 바라고 하는 값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값이 이제 대략 1013 밀리바라고도 하는데, 이런 단위도 있고요. 그래서 표준 대기압이 같은 값의 크기를 뭐 이렇게 쭉 구분하고 있고요. 760mm가 이제 29.92인치, 같은 값으로 요건 29.92인치 HG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일단 지금 제가 판서한 내용들이 결국에는 이제
대기압 크기를 표현하고 있는 값들이고요. 이런 값들, EATM은 해서 이제 외우는 값들인 거죠. 제가 처음 저도 이제 공부할 때는 이제 요 앞에 외우려고 그냥 1ATM 해놓고 옆에 는 해가지고 밑에 킬로그램 포스퍼 제곱센치만 딱 써놓고 수치를 비워놓고 옆에 는 해가지고 킬로그램 포스 메타제곱만 써놓고 수치 비워놓고 또 는 해가지고 PSI만 써놓고 수치 비워놓고 또 옆에 는 해가지고 뭐 미리미리 HG 써놓고 수치 비워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값도 쫙 돼 있잖아요. 수치 안 쓰고 그렇게 한 것들을 갖다가 한 10줄 막 똑같이 써놓고 그걸 복사를 갖다 한 10장 해가지고 100번 막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치만 채우는 것만. 수치를 100번 막 채우다 보니까 외워지는 부분들이긴 한데 그래가지고 이게 1ATM으로 다 무슨 값이라고요? 같은 값의 크기를 가진다고요. 그래야지 뭐가 될 거다? 단위 변환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1.3ATM이 시험에 나왔다. 그럼 요 1.3ATM을 킬로그램 포스 퍼 제곱센치의 값으로 바꾸고자 한다 라고 하게 되면 ATM이 없어지고 그 자리를 요게 대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여기서 곱하기 밑에 1ATM을 집어넣고 위에 1.0332 킬로그램 포스 퍼 제곱센치를 넣어야지 그 수치가 나오겠죠. ATM이 소거되고 1.3 곱하기 5 한 값의 수치가 나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 값을 예를 들어 또 2.5 킬로그램 포스 퍼 제곱센치가 나온 값을 미리미리 HG로 바꾸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 없어지기 위해서 밑에 뭐 집어넣어야 돼? 밑에 1.0332 킬로그램 포스 퍼 제곱센치 집어넣고 위에 760 미리미리 HG를 넣어야지 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값을 하려고 외운 거예요. 단위 변환하려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외워놓고 있어야 된다. 일단 그 말씀 드리고, 근데 외우는 과정상에서 이제 좀 한 개 이해를 하고 넘어갈 부분이, 우리 표준 대기압을 이제 해수면에서의 대기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기압 크기가 얼마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냐면 1.0332 kg 포스 퍼 제곱센치라고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럼 결국 1제곱센치니까 1cm, 1cm 되는 면이 이렇게 있잖아요. 요 면에 1.0332 kg 포스가 내리 누르는 힘의 크기가 대기압이라고요. 그러면 메타제곱이면 1m 되는 면적에는 무게가 얼마? 1332kg 포스의 무게가 내리 누르는 압력값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기압이.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들어보면 굉장히 큰 수치잖아요. 1제곱미터당 10,000kg가 누르는데 보통 1톤 차량 트럭이 1,000kg짜리잖아요. 1톤 트럭이. 그럼 그거 10대가 막 내려놓는 개념이라 이거잖아요. 면적 1제곱미터당. 근데 그 압력을 우리는 태어나면서 겪고 시작했다 이겁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모르고 있다가 애가 딱 나오잖아요. 나오자마자 그 압력을 딱 견디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압력을 계속 뭐하고 있까? 견디고 살아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외계 행성에 있는 외계인들이 우리보다 훨씬 낮은 대기압을 견디고 있던 외계인들은 들어오면 못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우리가 외계 행성과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더 높은 대기압을 있는, 더 높은 중력압수 있는 장에서는 우리는 더 큰 압을 받을 거니까. 하여튼 그런 개념의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지구 해수면의 대기압 크기는 저거다라고 일단 뭐 하자? 외우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 상태고, 지금 요 상태를 대기압 상태로 존재하는 중이고, 자, 이걸 이제 단위 변환하는 개념인데, 일단 요까지는 그냥 외우고요. 요거 잠깐 볼게요. 우리가 압력이라고 하는 개념이 힘 나누기 면적이라고 앞에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압력은 나중에 정력학에서 공부하시겠지만, 압력은 또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냐면, RH라고도 합니다. P는 뭐죠? 하면 RH라고도 해요. 그럼 이때 R이라고 하는 요게 뭘 나타내면 좀 이따 공부하실 비중량입니다. 비중량. 그럼 얘가 사용되는 단위가 보통 킬로그램 포스 퍼 메타의 3승 또는 나중에 뉴턴 퍼 메타 3승을 쓸 건데, 일단 요걸 썼을 때 뒤에 곱하기 H가 뭐냐면 단위가 메타값이에요. 메타값. 자, 그러면 물이 이렇게 있다고 쳐요. 순수한 물이 있는데 물의 비중량이 1000kg 포스 퍼 메타 3승짜리거든요. 그러면 요 물을 가지고서 물 속의 수면에서부터 깊이가 몇 메타 지점? 10.332 메타 지점의 깊이점에 딱 들어가게 되면 요때 존재하는 압력이라고 하는 개념이 RH라고요. RH.
그럼 RH니까 뭐가 될 거다? 물질의 비중량 1000kg 포스 퍼 메타 3승 곱하기 10.332 메타를 한 겁니다. 그럼 두 개 나오고 보니까 뭐가 나오게 돼? 계산하니까 1332 나오죠? 이제 킬로그램 포스 퍼 메타 제곱 나오잖아요. 그죠? 압력값으로. 그래서 좀 전에 1.0332kg 포스 퍼 제곱 센치 했을 때는 요건 센치가 센치 제곱이니까. 그럼 요걸 메타 제곱 바꾼다고 치면 몇 배 관계 나요? 1000배 관계 나죠? 1000배 관계 만 곱하면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럼 얘랑 뭐가 똑같은 값이라고 되게 지금 여기에 10.332 미터 H2O가 된다고요. 그럼 여기 H2O가 뭘 나타내는 값이다? 요 H2O 문자를 글자를 붙여줌으로써 요게 R인 거고요. 요게 뭐가 되는 거다? H다라고 보시면 돼요. RH. 자, 그러면 요건 뭐가 된 거예요? 요거는 760mm HG라고 하게 되면 HG로서 760mm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요 HG가 R이고 얘가 H인 거라고요. 그러면 HG가 수은이라는 물질인데 이 수은의 비중량이 얼마냐면 13,600kg 포스 퍼 메타 3승짜리 물질입니다. 요 물질로 0.76m, 760mm니까. 그러면 수은만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액면에서 0.76m 깊이 지점 딱 잡으면 곱하기 0.76m를 해보게 되면 요게 딱 1332 나와요. 그래서 단위가 킬로그램 포스 퍼 메타 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답 맞죠? 얘랑 같은 답 맞잖아요. 물로서는 10.332, 수은으로는 얼마? 0.76m. 그렇게 돼야지 같은 압력이 형성이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다 같은 값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 물질명이 없다고 치면 절대 같다고 하면 안 되죠. 이건 길이니까. 근데 뒤에 물질을 붙여줌으로써 얘는 뭐가 된다? 압력이 된다. 이 개념 한번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여기서 하나 질문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뭘 질문하셔야 될 부분이 생기는 거냐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대기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해수면 위에 작용하는 대기 압력이 요렇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거 설명드릴 때는 액체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좀 전에 설명드릴 때. 그래서 물로 봤을 때 물 수면에서부터 10.33m 깊이 딱 들어갔을 때 고지점 압력이 제가 1332라고 설명을 드린 거잖아요. 지금 좀 전에. 근데 대기압이 1332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액면에서부터 10.33m 딱 들어갔을 때 압력이 대기압이라고 할 수는 없죠. 물속에 들어갔는데 당연히 물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압이 느껴질 거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께서 압을 막 느낄 거잖아요. 그래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압이 더 세게 느껴지게 될 겁니다. 그럼 그때 액면에서부터 10.33m 깊이쯤에 딱 들어갔을 때 느끼는 압력값이 최초에 여러분께서 태어났을 때 느낀 압이라고요. 대기압. 그러면 액면에서부터 10.3m 깊이 딱 들어가게 되면 그 느낀 압력은 대기압보다 당연히 커요. 뭐만큼 크다? 대기압만큼 큰 거라고요. 대기압보다 고지점의 압이 대기압만큼 뭐한 거예요? 더 큰 압력을 느끼고 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얘기하는 의미는 대기압이 이거다라는 얘기는 아니죠. 지금 제가 설명한 건. 10.3m H2O가 대기압이다를 설명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라 대기압의 크기를 본다고요. 크기가 요 정도 크기라고요. 되겠죠? 그래서 단위 변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위를 변환시키기 위해서는 1atm과 같은 값의 크기를 정해야 되는데 그때 1atm은 뭐다? 1332kg 포스 퍼 메타 제곱이다. 근데 그걸 메타 H2O로 표현하면 얼마다? 10.332다 라고 설명드리는 것이지 제가 지금 물속에 10.3 깊이 들어간 지점의 압이 대기압이다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 지점에 들어가는 느끼는 압력값은 대기압보다 대기압만큼 뭐 할 거라고요. 더 센 압력을 느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압력의 크기를 설명드리려고 지금 같은 값이라고 한 거다라는 거고 이게 절대 대기압이라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대기압의 크기가 이렇다라고요. 수치적으로. 그걸 설명드리려고 한 거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단위를 뭘 시킬 수가 있다? 변환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압력이든지 단위를 뭘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된다고요. 미터 H2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또는 어떤 압력이든지 미리미리 HG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물로서 수면에서 10.33m 깊이 들어간 압력값은 수온만 차이는 액체에서는 몇 메타 깊이 들어간 지점 0.76m 깊이 지점 압력과 물 10.33m 깊이의 압력은 뭐하다? 같은 압을 느끼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일단 이건 압력의 크기를 통일시킨 값이고 한 개 더 체크할 게 이제 14.7psi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단위 변환하는 법을 잠깐 볼 건데 지금 제가 설명드릴 걸 단위 조작이라고 해요. 자, 1.0332 kg 포스 퍼 센치 제곱을 환산을 시킬 건데 뭘 환산시킬 거냐면 자, 곱하기. 자, 위에다가 센치 제곱을 놓고 밑에 인치 제곱을 놓고 싶은 거예요. 인치 제곱. 그러면은 밑에 뭐 넣으면 되겠어요? 여기 밑에는. 1 넣으면 되죠? 1인치가 몇 센치니까? 2.54cm니까. 그러면 요게 1의 제곱의 개념이고 2.54의 제곱되면 되죠. 이거 요 변환 또는 뭐 1인치 분의 2.54cm 한 값을 제곱한 거잖아요. 어차피 1의 제곱이고 위에 2.54 제곱 되겠죠, 그죠? 요래야지 인치 제곱과 센치 제곱 소거될 거니까. 그러면 인치 제곱 그러니까 같은 개념이 되니까. 그럼 이때 이제 인치 제곱 남겨놓고 요 센치 제곱 요 센치 제곱 소거되겠죠, 이렇게 단위가. 그럼 뭘로 바뀌는 거다, 그게 단위가. 인치 제곱 바뀌는 거니까. 그럼 뒤에 곱하기. 요게 킬로그램 포스가 분자에 있잖아요. 그럼 밑에 킬로그램 포스를 넣어줘야지 이게 소거가 이렇게 되죠. 그럼 위에 뭘로 바꿀 거냐면 제가 파운드 포스로 바꿀 거예요. 파운드 포스로. 요 LB가 파운드라고 하거든요. 영국에서는 무게 1파운드. 그래서 이때 1파운드가 얼마냐면 0.4536kg이라고 합니다. 1파운드가. 그러니까 요건 또 이제 나중에는 차차 외워야 돼. 나중에는. 우리 1인치가 2.54cm다라고 외우는 것처럼 뭐 1피트는 0.3048m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야드도 있고 그죠? 피트도 있고. 그래서 1파운드는 0.4536kg이에요. 그래서 같은 중력장이면 같은 포스를 쓰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계산기가 계산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1.0332 곱하기 2.54제곱 곱하기 2.54제곱 나누기 0.4536 하면 되겠죠? 그럼 그 수치가 딱 14.69 얼마 나옵니다. 17. 요게 뭐가 된다? PSI라고 해요. 요 PSI가 뭘 약자냐면은 파운드 포스 퍼 인치 제곱의 약자입니다. PSI가. PSI라고 하는 게 파운드 포스 퍼 스퀘어 인치라고 해서 PSI라고 하거든요. 요것도 압력 단위인데 요 PSI가 파운드 포스 퍼 인치 제곱. 그래서 요 수치가 얼마 나오더라 이렇게 14.7 나오더라고요. 그럼 얘랑 두 개는 뭐 한 거예요? 두 개가 같은 거죠. 이 변화는 볼 필요 없잖아요. 같은 거니까 다. 이렇게 변환시킬 수가 있다라는 건데 뭐 변환법이 중요한 건 아니고 결국 외워야 될 건 1ATM은 1.0332kg 포스 제곱센치는 1332kg 포스 메타 제곱은 뭐 10.332m H2O 또 760mm HG 그 다음에 이제 또 같은 값 수제가 파스칼로 뭐가 된다. 101.325kPa 메가파스칼로는 0.10135 메가파스칼 그리고 파스칼로는 10만 1325 파스칼 그리고 마지막으로 PSI로는 14.7 PSI 이렇게 이제 좀 암기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 바는 잘 쓰진 않습니다. 바는 짝대기 말하는데 뭐 1.023 바라고도 하고 뭐 1013 밀리바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 이제 표현법들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대기압을 나타내는 표현법들이 다양한데 그 대기압 표현법들을 다 좀 암기하고 있어야지 주어져 있는 압력을 뭘 시킬 수 있다. 단위를 조작시킬 수가 있더라. 그래서 한번 압력에 대해서 공부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 교재부분 정리해보면 압력은 힘 나누기 면적이라는 설명을 드린 거고요. 기호로는 프레셔 P를 씁니다. 자, 단위로는 절대 단위로는 뭘 쓰기로 했고 파스칼을 쓰기로 했는데 파스칼이 같은 개념은 뉴턴 퍼 메타 제곱이다라는 거. 그리고 압력 중력 단위로서는 그냥 바로 킬로그램 포스 퍼 메타 제곱이라든가 뭐 킬로그램 센치 제곱 이런 것들이 다 중력 단위로 표현한 거죠. 포스가 붙어 있는. 근데 절대 단위로는 요 파스칼이 있을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런 개념 보실 필요 없어요. 이런 건 넘어가셔도 돼요. 그냥 요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차원식은 뭐가 되는 거냐면 파스칼이라고 하는 개념이 뉴턴 퍼 메타 제곱이므로 여기에다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넣어보게 되면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 제곱이 되어서 차원식이 뭐가 될 거다? ml-1 t-2가 될 거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요것만 딱 놓고 보면 반드시 얘를 파스칼이라고 바로 알 수 있어야 되는 이유가 요거랑 뭐랑 비교하자고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과 비교를 하자고요. 그러면 걔를 나누기 메타 제곱 해야 얘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요거는 뉴턴 퍼 메타 제곱이다라는 걸 알 수도 있어야 된다. 그 말씀까지 시작할 때 한번 드린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표준 대기압에 대해서 이제 쭉 정리를 한 건데 같은 값들을 한번 체크한 수치들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 단위 상호관계도 아까 뭐 1파운드는 0.4536kg이라든지 1인치가 2.54cm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1피트는 0.3948m라든지 이런 것들은 참고로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서 밑에다가 한번 참고로 넣어준 겁니다. 같은 단위들 알고 있어야 될 것들. 자, 계속해서 가로 5번에 보시는 건 물리학 용어 정의 중에 5번째로서 온도입니다. 온도. 자, 온도는 물질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일단 교재 보기 전에 또 저하고 판서 보고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 5번은 온도입니다. 온도. 뭐 온도가 뭐죠? 라고 하는 용어 정의는 필요 없고요. 뭐 온도는 당연히 뭐 차갑고 뜨거운 걸 나타내는 정도를 온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온도는 종류가 3가지가 있다는 게 일단 우선 암기가 돼야 돼요. 자, 온도의 종류는 몇 가지? 3가지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온도 종류 3가지는 일단 일단 먼저 섭씨 온도가 먼저 있고요. 섭씨 온도부터. 섭씨 온도라고 하는 게 있고, 화씨 온도라고 하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절대 온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절대 온도가 다시 2가지로 좀 구분이 되어서 켈빈 온도하고 랭킨 온도로 구분된다라는 것까지 한번 먼저 정리를 하고 시작할게요. 그러니까 온도는 이렇게 먼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럼 첫 번째 섭씨 온도는 도C를 씁니다. 도C. 화씨 온도는 도F를 쓰고요. 절대 온도는 사실 도를 안 써요. 디그리를 안 쓰는 거고, 요때 켈빈 온도는 그냥 K만 쓰고, 랭킨 온도는 그냥 R을 쓰는 온도입니다. 요 도 K 하면 틀린 거예요. 디그리는 안 쓰고 원래 그냥 바로 K, 바로 R 이렇게 써야 되고, 요게 이제 도 C, 도 F. 그럼 이때 섭씨 온도는 뭐냐면, 섭씨 온도는 물의 어느 점을, 대기압하에서 순수한 물의 어느 점을 0도씨로 보고 물의 끓는 점을 대기압하에서 100도씨로 본 겁니다. 근데 끓는 점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달라져요. 끓는 점은 주변의 대기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에베레스트 고산지대에 올라가게 되면 대기압이 낮아짐으로 끓는 점이 내려가요. 또 주변의 압이 더 높을수록 끓는 점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압력밥솥을 구성하는 게 목적이 뭐냐면 압력을 높여주는 겁니다. 주변의 압이 올라가면 끓는 점이 높아진다고요. 그래서 온도가 몇 도에 기화된다? 105도나 110도씩 끓는 거예요. 그런데 고산지대에 올라가면 대기압이 낮거든요. 그럼 이때는 주변 압이 낮은 상태가 되면 95도나 94도에 끓는다고요. 기화돼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밥이 좀 설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화제하게 나온 내용이고, 일단 1표준 대기압 하에서는 끓는 지 몇 도라고요? 100도. 그래서 0에서 100도 사이로 해서 100등분을 할 온도를 우리가 무슨 온도라고 한다고요? 섭씨 온도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는 이제 영하의 값, 그러니까 음의 값도 존재하는 온도를 섭씨 화씨 온도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뭐가 있다? 마이너스 10도, 마이너스 20도, 마이너스 35도 뭐 이런 게 있다는 얘기죠. 자, 화씨 온도는 어느 점을 32도 F라고 해요. 32도 F라고 불러요. 어느 점을. 그리고 끓는 점을 212도 F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를 180등분한 온도를 화씨 온도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섭씨 온도를 쓰죠. 우리는 섭씨 온도를 쓸 건데, 일단 화씨 온도를 쓰는 국가들도 있기 때문에 온도를 바꿀 줄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제가 참고로 설명드린 겁니다. 내가 뭐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설명은. 우리가 보통 두 점이 나와 있죠. 지금 두 점이 뭐가 나와 있냐면 X하고 Y라고 했을 때 요게 0일 때 32가 나왔다고 하고요. 또 한 개 더 X와 Y를 봤을 때 100일 때 212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0일 때 같은 값이 32고 100일 때 같은 값이 212가 나온 거거든요. 그럼 이걸 가지고 비례식을 만들 수가 있는데, 밑에 이제 우리가 y는 ax 플러스 b라는 식을 만들어낼 때 일단 요걸 한번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32는 a 곱하기 0 플러스 b가 되어서 요때 b, 요걸 절편이라고 하죠. 요 절편이 32가 나옵니다. 그러면 따라서 y는 ax에 플러스 32란 식을 일단 만들어냈고, 이후에 요 포인트를 집어넣어요. 100하고 212를. 그러면 212는 a 곱하기 100 플러스 32가 되므로 요거 좌변 넘어가면 180은 a 곱하기 100이 되게 되고, 따라서 a는 100 넘어가니까 5분의 9가 만들어집니다. 100분의 180.
그럼 따라서 y는 5분의 9 x 플러스 32란 식이 되게 되고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도 f 값은 5분의 9 도 c에다가 플러스 얼마한 값이다? 32한 값이다. 나오게 되죠. 결론적으로 이제 여러분께서 뭐 해야 될 값은 외우셔야 될 값, 암기해야 될 값은 요걸 외우시는 거고, 도 f는 뭐가 될 거다? 5분의 9 도 c 플러스 30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0을 넣으면 뭐가 나올 거고요? 32. 100을 넣으면 212. 뭐 10을 넣었다고 치게 되면은 곱하기 2 하니까 18 플러스 30이니까 50 나오겠죠? 그럼 10도 C가 몇 도 F라고요? 50도 F라고요. 예, 그렇게 도 C를 뭘로 바꿀 수가 있다? 도 F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여기서 이제 다시 여기서 우리가 반대로 도 C는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 C는 하게 되면 일단 32가 먼저 좌변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F 마이너스 30이 되죠. 그러면 5분의 9가 넘어가면 역수되니까 9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9분의 5 가로 열고 도 F 마이너스 32 가로 닫고 뭐 이렇게 요 식까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두 식을 알아야지 뭐가 될 거다. 요 식을 알아야지. 도 C를 도 F로 바꾸고 도 F를 도 C로 바꾸는 요런 과정들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 시험 문제 30도씨다. 그럼 30도씨가 몇 도 F인지 알아야 된다 이거죠. 또는 몇 도 F를 줬을 때 그게 몇 도씨다. 이런 걸로 바꿀 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예. 요 한식만 해도 사실 뭐 한식만 해도 우리 계산기가 요새 솔브 기능이 있으니까 그죠. 계산기 딱 해서 넣고 이게 뭐지 찾아주니까 솔브가 그걸 풀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설명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요것만 아시면 돼요. 이건 뭐 중간 다 필요 없고 요걸만 아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제 온도 바꾸는 공식을 요걸 가지고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찾았다. 뭐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이건 요거 좀 뒤에 필요 없어요. 이건 다시 필요 없고, 뒤에 공식 그것만 보시면 되고. 그럼 요 개념 잡고 계시는 게 중요하고, 여기서 이제 켈빈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플러스 273.15한 값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K 한 거. 요게 이제 켈빈 온도 구하는 공식이고, 랭킨 온도는 화씨 온도에다가 플러스 460한 값이다 라고 체크하면 되는데, 사실 랭킨 온도가 시험에 나올 건 없거든요. 얘를 거의 우리가 그 체크 소리학 공식에 쓰진 않기 때문에 얘는 뭐 사실 크게 필요 없고, 이게 제일 중요한 공식인데, 제일 중요한 공식. 그럼 요 뜻은 결국 뭘 뜻하면 켈빈 온도가 절대 온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절대 온도는 얘도 그렇지만 무조건 영하가 없어요. 마이너스가 존재하지 않는 거. 그러면 더 이상 떨어질래야 떨어지지 않는 그걸 우리가 절대 영도라고 합니다. 절대 영도. 온도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상태 온도를 뭐라고 한다고요? 절대 영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켈빈은 절대 마이너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떨어질래야 떨어지지 않는 제일 낮은 온도를 절대 영도라고 했을 때 요게 0도가 된다, 0K가 된다 이거예요. 그럼 그때는 요 섭씨가 얼마 돼야 돼? 섭씨가 마이너스 273.15일 때 제로가 되죠. 그럼 결국 영하 273.15 도씨보다 더 낮은 온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연력학적 3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영하 10도도 있고 영하 20도 다 있어요. 존재를 하는데 영하 273.15 도씨보다 더 낮은 온도는 전 우주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고요. 그걸 절대 영도라고 합니다. 절대 영도. 그때는 우리가 이제 물리학자들이 이제 계산해 본 거죠. 해보니까 이 온도가 된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낮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거예요. 물질이 뭔가 존재할 때에는 반드시 영하 273.15도씨보다는 더 높은 온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섭씨 온도 플러스 273.15 해서 나온 수치를 뭐라고 한다고요? 켈빈 온도라고 한다고요. 되겠죠? 그러면은 영하 10도씨라고 하면 몇 K 상태고 263.15K 상태인 거고, 영상 20도씨라고 하면은 293.15K 상태인 거죠. 네, 그런 개념으로 섭씨 온도를 무슨 온도로 바꿀 수가 있다? 켈빈으로 바꿀 수가 있다. 그리고 모든 공식에서 앞으로 T 들어가는 온도는 전부 켈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섭씨가 나왔으면 섭씨를 무조건 뭘로 바꿔서 켈빈 바꿔서 풀이하는 문제들로 가득 차 있을 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교재문 정리하도록 하죠. 그 온도는 섭씨 온도가 있고 화씨 온도가 있고 절대 온도가 있는데 섭씨 온도는 0에서 100으로 구분한 100등분한 온도, 화씨 온도는 32에서 212로 180등분한 온도. 당연히 이거보다 더 낮은 건 있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켈빈 온도는 K 플러스 섭씨 온도 도씨 플러스 210.15한 거. 그 랭킨 온도는 도해 플러스 460 한 겁니다. 그래서 랭킨 온도도 이제 절대 용도라는 개념이 제로 R이라는 뜻이고, 그 얘기는 마이너스 영하 460도 F. 이게 한계란 뜻인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213에 180도 하면 460 나오는 거니까 그런 개념이어서. 요렇게 밑에 이제 섭씨 온도와 하씨 온도의 온도 환산 공식, 요 공식을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설명을 드린 거였죠. 그렇게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가로 5번의 온도는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 계시면 뒤에 문제 풀릴 때 도움 되실 거니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 자, 이어서 가로 6번에 보시게 되면 밀도 나옵니다. 밀도. 밀도라고 해요. 이제 항상 뭐 물리학적 용어 정의는 한글부터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밀도가 뭐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을 밀도라고 합니다. 부피분의 질량을 밀도라고 불러요. 그리고 밀도에 사용되는 기호가 있다고요. 기호. 공식에 나오는 기호. 기호를 우리가 이렇게 쓰고 읽을 때는 로우라고 있습니다. 밀도 로우라고 있습니다. 그럼 얘가 대표적인 단위는 주로 뭐 쓰는 거예요? 주로 킬로그램 퍼 메타 삼승을 주로 써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얘를 바로 들 건데, 물이 가지는 밀도가 가장 많이 나오죠. 그래서 물의 밀도는 얼마다라고 보통 외우냐면 1000kg per 메타 삼승, 또 이 값 같은 값으로 1kg per 리터를 많이 쓰기도 하고요. 밀도로. 이것도 부피라서. 그리고 또 같은 값으로 1g per cm 삼승을 쓰기도 합니다. 메타 삼승과 센치 삼승은 10의 6승 관계잖아요. 1m가 100cm니까 3승했기 때문에 10의 6승 관계거든요. 그럼 1000kg을 10의 6승분의 1 하게 되면 그게 1g 개념입니다. 당연히 1000분의 1 줄이면 1kg가 되고, 다시 1000분의 1 줄였을 때 뭐가 되는 거니까? 1g이 되는 거니까. 관계식 맞죠, 그죠? 그래서 얘하고 얘는 다 뭐 한 거다? 같은 값이다 라고 하게 됩니다. 물의 밀도는 요 세 가지를 제일 많이 써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요건 단위가 무슨 단위? 절대 단위죠. 절대 단위. 그래서 밀도는 대표적인 무슨 단위 값이다? 절대 단위 값이긴 합니다. 그런데 밀도에 또 무슨 단위가 있다? 중력 단위도 있어요. 밀도의 온도는 단위를 공부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넘어간 거고, 지금 중간에 온도가 끼는 바람에 온도는 단위 구분 안 했잖아요, 지금. 근데 그 앞에 압력 제가 단위 구분했죠? 밀도도 단위 구분 하자고요. 그래서 절대 단위가 있고 무슨 단위가 있다? 중력 단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절대 단위로 뭐 쓰겠어요? 밀도의 절대 단위는 킬로그램 퍼 메타 삼승을 쓰는 거예요. 더 만들어낸 단위가 없어요. 밀도는 요걸 써요, 그냥. 근데 중요한 건 중력 단위, 중력 단위. 중력 단위는 제가 단위를 뭘 쓰는 게 중력 단위라고 했어요? 킬로그램 포스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킬로그램 포스가. 그러면 얘를 바꾸줘야 되잖아요. 킬로그램 포스로. 그러면 요거 예를 들어 하겠습니다. 1000kg per 메타 삼승이 물의 밀도예요. 근데 이게 절대 단위잖아요. 그럼 제가 중력 단위로 물의 밀도가 얼마죠? 묻는 거예요. 절대 단위 말고 중력 단위로 그럼 물의 밀도가 얼마죠?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절대 단위가 무슨 단위로 바꿔야 된다? 중력 단위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때 제가 뭐 하면 된다고 했냐면 나누기 GC 하는 거예요. 중력 단위를 절대 바꿀 때는 곱하기 GC, 절대를 중력 바꿀 때는 나누기 GC입니다. 나누기 GC. GC가 뭐였다? 지난 시간에. 중력 환산 계수라고요. 나누기 GC 하면 돼요. 그럼 나누기 GC 한다는 얘기는 곱하기 9.8kg 미터 퍼 킬로그램 포스 세크 제곱분의 1을 곱해주는 거죠. 나누기 GC니까. 그래서 GC가 앞에 뭐였다? 9.8kg 메타 퍼 킬로그램 포스 세크 제곱이 GC라고 했잖아요. 그걸 곱하기 GC 하냐 나누기 GC 하냐는 차이거든요. 그럼 나누기 GC 하는 게 결국 절대를 중력 바꿀 때는 나누기 GC, 중력을 절대로 바꿀 때는 곱하기 GC, 이렇게 딱 고민하고 그렇게 이제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 암기하시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한다고 하게 되면 여기서 뭐가 소거돼요? 이게 소거되잖아요. 킬로그램이. 같은 거 있으니까 소거가 되죠. 그럼 여기서 요 메타랑 요 메타 삼성은 서로 만나는 거죠. 이게 위에 분자에 킬로그램 퍼 메타 삼성이 들어가니까 요렇게 두 개가 만나는 거라서 얘랑 얘랑 만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어디로 가는 거냐면 이제 메타 사성이 분모에 갑니다. 분모. 단위가 이렇게 돼요. 킬로그램 퍼 메타 삼성 나누기 밑에 킬로그램 메타 퍼 킬로그램 포스 세크 제곱인 거라서 요게 요렇게 곱한 게 분모로 가고 요렇게 곱한 게 분자로 가거든요. 수학에서. 그러면 요거 두 개 곱한 게 분모로 가니까 여기서 요거 소거되고 두 개 만나니까 메타 4승이 되잖아요. 그리고 요거 여기서 요건 소거됐고 여기서 이제 밑에 요거 밑에서 킬로그램 들어가고 이렇게 메타 4이 되고 요거 두 개를 곱하니까 킬로그램에 킬로그램 포스의 세크 제곱이 돼서 요거 소거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남는 값은 결국 뭐가 될 거다? 킬로그램 포스 세크 제곱 퍼 메타에 4승 나오게 되죠. 단위가. 근데 요 수치가 지금 얼마 나오냐면 이제 102 나올 거잖아요. 1000을 9.8로 나눠줬으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 102kg 포스 세크 제곱 퍼 메타 4승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물의 밀도가 얼마죠? 하면 물의 밀도는 요거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중력 단위로서의 단위는 뭐가 될 거다? 킬로그램 포스 세크 제곱 퍼 메타의 4승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차원식을 봤을 때 절대 단위로서의 차원식은 뭐였고요? ml-3승이 밀도의 절대 차원식이죠. 근데 밀도의 중력 단위 차원식 하게 되면 fl-4승의 t의 제곱한 값이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밀도를 이걸 쓰지는 않습니다. 물의 밀도는 좀 지울게요. 자, 이렇게 되고 따라서 중요한 건 요거예요. 요걸 암기하시는 게 중요한데 물의 밀도가 얼마죠? 라고 하면 1000kg per 메타 삼승을 가장 많이 쓰고 많이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물의 밀도가 뭐기도 하다. 102kg 포스 세크 제곱 퍼 메타의 4승이기도 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물의 밀도 값은. 그래서 원래는 이 두 개를 다 외우시는 게 맞아요. 물리학 공부할 때. 물의 밀도를 얘도 쓰고 얘도 쓴다고요. 자, 그래서 뭐 참고입니다만 우리가 그 힘 F 구하는 공식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로 Q U 사인 세타 이런 공식이 있어요. 나중에 공부하실 공식이에요. 여기서 보통 요 자리에다가 물을 방사하는데 방사 밀도라고 해서 1000kg 메타 삼성이 들어가고 여기 방사량이라고 해서 어떤 수치의 메타 삼성 퍼 세크가 들어가고 여기 속도 U로서 미터 퍼 세크가 들어가고 여기 부딪히는 각도인데 보통 90도 수직 부딪힌다고 하면 90도라서 1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공식을 풀게 되면 어떤 수치가 나오게 되고 단위가 뭐가 되냐면 미터 삼성 소거되고 미터 남고 세크 제곱이니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되겠죠고요. 단위 소거되고 보니까. 그래서 나오는 값이 뭐가 나온다? 뉴턴 나오고 뉴턴. 힘 구하는 공식이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요 자리에다가 요 자리에다가 102kg 포스 세크 제곱 퍼 메타의 4승을 쓰기도 한다고요. 밀도 자리에다가. 그래놓고 뒤에 Q 자리에는 수치가 있고 메타 3승 퍼 세크가 들어가고 속도 U가 미터 퍼 세크가 들어가고 1 할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 뭐가 소거돼요? 세크 소거되고 메타고 다 소거되죠. 올 소거 다 되잖아요. 지금. 남는 값이 뭐가 나올 거다? 요거 바로 나오죠. 그런데 요 값하고 요 값 두 개는 무슨 값이다? 같은 값이겠죠. 얘는 시작을 뭘로 했고 1000으로 했고 얘는 시작을 뭘로 했어요? 102로 했죠. 그럼 얘가 수치가 9.8배 크잖아요. 9.8 크잖아요. 근데 얘하고 얘는 두 개 무슨 값? 같은 값이죠. 1kg 포스는 몇 뉴턴이니까 9.8 뉴턴이니까 여기 가서 얘를 킬로그램 포스 바꿔도 되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뉴턴을 풀려고 하면은 요걸 쓰는 거예요. 바로 절대 단위니까. 그럼 뉴턴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킬로그램 포스로 풀려고 한 거예요. 답을.
그럼 그때는 요걸 쓰는 게 맞긴 하겠죠. 그런데 시험 문제 굳이 이렇게 풀 필요 없잖아요. 그냥 뭘 풀고 요걸로 써서 풀고 막판 가서 뭐 한다. 네, 나누기 9.8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푸는 게 대다수 풀입니다. 근데 그렇게 푸나 이렇게 푸나 답은 뭐하다 같은 거라서 이건 중력 단위로 풀이한 거고 이건 무슨 단위로? 절대 단위로 풀이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물리량들은 다 뭐가 있다? 절대 단위와 중력 단위가 다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말씀드린 거고 일단 물의 밀도가 얼마죠 했을 때 1000kg 메타3승이 가장 기본이긴 한데 또 밀도가 뭐기도 하다? 102kg 포스 세크 제곱분 메타 4승이기도 하다라는 건 사실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밀도에 대한 설명을 지금 아직 드리는 중인데요. 사실 밀도에 제가 지금 단위만 설명을 드린 거예요. 밀도는 물리학적으로 뭐다? 부피분의 질량이다. 그래서 기본적인 단위가 킬로그램 메타3승 준데 요게 단위가 중력 단위로 뭐가 되기도 한다. 킬로그램 포스 세크 제곱분 메타 4승이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개념을 잡고 있어야지 문제풀이가 좀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밀도를 두 가지를 다 쓰고 있다. 그 설명 드리고 그럼 이어서 이제 뭐 기체 밀도, 액체 밀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좀 이따가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